청소년 집단 상담의 규범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집단 내에서 이야기된 어떤 구성원에 관한 내용도 집단 밖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할 수 있죠. 사유를 미리 상담자라 아니면 다른 참여자들 중 누구에게 알리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참여 희망자가 있을 때 집단 참여자 모두 함께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담자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담자가 마음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고 집단 참여자 모두 함께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빠지고 싶을 때는요. 집단에서 빠지고 싶을 때는 집단 상담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빠진다. 상담자가 아니라 모든 집단원에게 이유를 밝히고 빠진다. 들어올 때도 모든 집단원들한테, 빠질 때도 모든 집단원들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들어오게 하고 이야기하고 빠질 수 있겠습니다.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참여자들 모두가 논의한 후에 동의하여야 하며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했습니다. 자, 논의를 한 다음에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된 사항은 누구나 어떻게든 지켜야 할 겁니다. 왜요? 동의를 한 것이니까요.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알아놓으세요. 청소년 집단 상담의 규범 문제 잘 출제되는 거라고 이론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놨다가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별표. 비자발적인 청소년 참여 동기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비자발적인 청소년입니다. 비자발적인 청소년의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 상담자는 집단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비자발적 청소년들이 참여 동기가 올라갈 수 있겠죠. 비행 청소년의 경우라면, 자, 이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집단원의 행동을 허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허용이라고 하는 것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허용이라는 것과 수용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허용은 비행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라고 하는 거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비행 청소년일지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경우라면 청소년 집단원을 수용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수용하는 태도가 바람직하고 또는 수용받는 경험을 해야 되겠죠. 수용받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경험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에 있습니다. 집단을 거부할 권리 있죠. 집단을 거부할 권리나 비밀 유지 등을 고지해 주고요. 명령이나 강제로 참여하게 된 집단원에게도 상담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자발적인 청소년 어떤 명령에 대해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거 아시죠? 강제로 참여하게 된 비자발적인 청소년 집단원이라도 상담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듣는다면 참여 동기는 올라갈 겁니다. 집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에요. 2번이 비자발적 청소년 참여 동기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알아놓으시고요.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집단 상담의 윤리 기준입니다. 자, 윤리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옳은 것은입니다. 4번 문제도 별표. 집단 상담자는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의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자신의 객관성과 전문가적 판단을 방해하는 참가자들과의, 이게 중요한 거죠,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자, 이중관계는 객관성이나 전문가적 판단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그 참가자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 이중관계, 다중관계는 피하는 게 좋다. 다중관계 피할 것. 다중관계와 이중관계는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 지문 맞습니다. 니은 지문 들어갑니다.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이 그러요 집단 과정에 어떻게 방해하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단 과정에 이로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방해하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갑니다. 상담자의 가치관이 집단 참여자들의 가치관과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가치 갈등이 있을 때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집단원 앞에서 공개해 주는 게 좋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참가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참가자의 문화적, 윤리적 배경에 맞추어 기법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문화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으로 다양한 참가자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그러면 상담자는 문화적인 거나 윤리적인 배경에 맞추어 기법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리을 지문은 잘못 표기가 됐네요. 자, 4번에 옳은 내용 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이 조금 길면 끊어있게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대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복습하는 효과가 있겠죠? 집단의 구성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자, 1번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요. 15세 이상의 청소년입니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집단 상담의 경우는 동성 집단이 더 좋을까요? 혼성 집단이 좋을까요? 이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5세 이전일 수도 있고요. 15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15세 이전일 때는 성적인 정체감에 몰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성 집단이 적합하고요. 15세 이상일 때는 이성 또는 혼성 집단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출제도 됐다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동성 집단이 혼성적 집단보다 바람직하다가 틀렸죠. 무슨 집단이? 혼성 집단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2번 들어갑니다. 동질 집단의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상호 간의 갈등이 적습니다. 응집성이 빨리 발달합니다. 집단의 소속감 발달이 쉽게 이루어진다. 동질 집단의 장점입니다. 이질 집단의 장점 해보세요.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현실 검증의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성격이 다른 집단이다 보니 현실 검증의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구조화 집단입니다. 구조화 집단은 상담자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시적으로 진행되는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 한다? 구조화 집단이라 합니다. 지나치게 비조직적인 집단은 끊어요. 혼란스럽게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조직적인 집단, 이것을 지나치게 비구조화된 집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잘 알아놓으십시오. 각각의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해놨죠. 1번은 이것이 이제 오답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동질, 3번은 이질, 4번은 구조화, 5번 같은 경우는 비조직 또는 비구조화된 집단의 문제점이었습니다.